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저는 N년차 현금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새 식구 생활하고 있고 현금으로만 체크카드 병행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이 방학과 동시에 좀 새해를 준비하면서 24년을 좀 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좀 기간이 걸렸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N년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금 생활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카드 값을 갚기 위한 이제 몸부림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저만의 현금 생활을 좀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되게 안정화가 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대방출하면서 예산도 함께 짜보고 24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년 예산 짜기고 이제 바인더들을 쭉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큰 틀을 좀 오늘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3개에 걸쳐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비. 일주일로 나눠서 생활하는 이유부터 예산 관리까지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저는 이제 항목별로 나눠서 쓰고 있지만 요일별로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활용을 좀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텀 롱텀입니다. 생활비 외 필요 자금이고요. 경조사비나 뭐 병원비나 기타 뭐 긴급자금이나 등등등 나의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을 좀 나눠서 그 금액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이 금액들은 절대적으로 현금으로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모아 있어야 안정적으로 현금 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들이 없으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일주일 예산도 들쑥날쑥하게 되고 저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해야 한 현금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쇼텀, 롱텀, 생활비 외 필요자금이고요. 이것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아야 하지?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저만의 노하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좀 금액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빨리 좀 채우는 방법들 그런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축 챌린지, 현금 생활의 꽃이죠. 네, 그 활용법에 대해서 파킹 통장에 넣는 것들, 그리고 저축 체크카드에 있으면 이자는 어떻게 좀 더 불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사실 그 댓글에 그런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저축 챌린지를 이제 금액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라고 많이 적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 생각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나누는 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3가지에 걸쳐서 영상을 좀 이번 달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2월 달부터 함께 저와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로 생활하는 생활비는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축들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될 1년 현금 생활 어떻게 좀 시작할지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 이상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 이 예산 짜기를 보시고 나만의 또 예산 이미 짜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수정도 해보시고 또 계획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획도 좀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한 달 예산을 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주급으로 받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한 달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들을 어떻게 좀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생활비를 처음에 받잖아요. 저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생활비 받는 체크카드를 고정비들을 다 빼줍니다. 그리고 뭐 전기적금들, 핸드폰비 그런 것들 다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같은 날 동시에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의 한 3, 4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이제 남는 금액에서 생활비 카드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받지만 생활비도 받지만 여기에서 공과금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들을 생활비만 남겨두는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예산은 매주 30만 원 잡고 있고요. 4주면 4주 120만 원, 5주면 150만 원 이렇게 남겨두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빼서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다 빼서 한꺼번에 뭐 매주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키오스크 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현금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남겨두는 용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생활비 예산 체크카드, 그리고 긴급자금 체크카드입니다. 긴급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롱텀 카테고리에 있지만 따로 체크카드를 분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따로 이제 모아줍니다. 체크카드에. 그리고 롱텀에 대한 체크카드입니다. 숏텀은 모으지 않아요. 숏텀은 금액들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자주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숏텀 체크카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롱텀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 체크카드, 이렇게 4가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 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카드를 4개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주일 예산 생활비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주 30만 원을 출금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식료품, 그리고 생활용품, 주유비, 아이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금액, 뭐 기타.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한 금액은 이제 매주 이거 아직 빼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것도 빨리 사려고 합니다. 커피포트를 사려고 모은 금액. 이렇게 1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 커피 머신을 좀 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위한 금액에서 매주 모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월요일부터 뭐 주말까지 카테고리를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예산은 거의 한 25만 원 선에서 끝나고요. 5만 원 남겨서 선저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선저축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남겨야 좀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이 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는 남겨야지 생각하고 예산을 짜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만 원 정도, 뭐 12개월 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돼요. 4에서 5만 원 정도, 뭐 6만 원 이렇게 모으면 2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그래서 굉장히 크잖아요. 이 금액도 저 기준에서는 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모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은 금액들은 선저축을 해주는데요. 저축 챌린지 할 때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예산을 좀 쓰고 있고요. 일주일 생활비 남은 금액들은 이제 한 달 동안 모아서 이렇게 좀 봉투에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이달에 이제 모인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따로 저축 챌린지에 넣어줘요. 그래서 따로 요 금액들만 넣어주는, 어차피 썼다면 없어졌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저축 챌린지들은 숏텀, 롱텀에 넣어주기 위한 저축 챌린지에 넣어줄 겁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들을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 숏텀 있죠. 네. 바인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롱텀, 숏텀이라고 그냥 제가 명명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적 자금이라고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냥 부르기 쉽게 롱텀, 숏텀입니다. 그래서 길게 모으는 금액, 짧게 모으는 금액, 그리고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래서 롱텀, 숏텀입니다. 이건 반드시 현금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금 생활, 일주일 생활비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 뭐 생신 등 이렇게 현금으로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반드시, 그리고 긴급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매달 예산에서 남겨서 이제 넣기에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 어떻게 모으냐 하면, 네, 이렇게 일단 숏텀 등은, 숏텀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금방 나갔다 들어가는 금액들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 선물이거나 건강, 뭐 병원비, 그리고 뭐 가족과 즐기는 비용, 미용 비용, 뭐 쇼핑 비용 이렇게 모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자금은 롱텀은 긴급자금, 한 달 앞선 자금, 뭐 경조사비, 생일, 부모님을 위한 금액 뭐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제 50만 원 이상 모이면 저는 페이크 머니를 표시를 해주고 금액을 표시를 해주고 제가 체크카드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 쓰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봉투에 얼마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페이크 머니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고 해당 체크카드에 넣어두면 이자도 당연히 붙게 되고 점점 모이고 구분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따로 가계부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가계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한 3월달 정도 4월달 되면은 이미 가계부는 흔적도 없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가계부는 저와 맞지 않습니다. 가계부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계부에 나눠서 체크카드로만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롱텀, 숏텀이고요. 롱텀, 숏텀에 들어가는 금액, 아까 버퍼에서 제가 일주일 생활비 남겨서 한 달 동안 남긴 금액들은 저축 챌린지에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들은 따로 저축 챌린지에 넣어줍니다. 요 두 가지인데요. 금액들이 소액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1번부터 1000원부터 이렇게 3만원까지 30번까지 있는데 1000원부터 3만원까지 넣어주면 그러면 요거는 46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50만원이 채 되지 않죠. 그리고 이것과 그리고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모으면 30만원. 그래서 한 7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다 모이면 빼서 숏텀, 롱텀에 넣어줍니다. 네, 그런 용도로 좀 쓰이는 바인더고요. 요거는 상반기용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랜만에 보는 조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모으면 5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넣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거는 10,000원씩 아마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 26번까지 26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반기에 모으면 76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요 금액들은 상반기에 한번 롱텀, 숏텀에 넣어주고 하반기에 한번 넣어주면 좀 금액이 확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활비로 놓다 보면은 약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한 방에 재워줄 저축 챌린지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롱텀, 숏텀에 넣어주기 위한 소액 저축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예정이고요. 그래서 롱텀, 숏텀을 모아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생활의 꽃 저축 챌린지는 저는 올해 목표는 1000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 챌린지들이 다 모이면은 1년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와르륵 다 빼는 게 아니고 다 완성될 때마다 뽑아서 저축 챌린지 체크카드에 넣어주면 돼요. 저축 체크카드에 넣어주면 이자는 그동안 계속 쌓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000만원입니다. 네, 1000만원이 될 텐데 일단은 100개 봉투를 저는 올해는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작년에 좀 실패를 했는데 바인더를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더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그렇게 1000원부터 10만원까지 모으면 505만원이 됩니다. 꽤 크죠? 네. 그래서 505만원. 네, 505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하나 모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52주 챌린지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조금 2개 정도 진행은 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빠르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쭈루룩 이렇게 다 모으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해주고 그러면 605만원이 되죠.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한. 네, 그리고
요거는 뉴 저축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이고요. 요것도 1번부터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5번째 섹션까지 다 하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 첫 번째는 다 채워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5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다 모으면 이것도 5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1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박스 챌린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박스 챌린지. 박스 챌린지가 모으는데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이게 50개 봉투, 50개 봉투고 1,000원부터 5만 원까지 다 모으면 127만 5천 원이 됩니다. 127만 5천 원 더하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예뻐서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네, 봉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모아줄 거고, 이거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 모았다고 해서 제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이거 안 쓰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조개 바인더도 다시 쓸 거기 때문에 네. 계속 재사용이 좀 가능하니까요. 네, 이것도 30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있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46만 5천 원입니다. 46만 5천 원. 네, 그래서 여기 앞에가 이제 채워야 될 거, 뒤에가 채워진 것들. 그리고 이것도 30개 봉투. 30개 봉투 1번부터 1,000원부터 3만 원까지 모으는 거고요. 요 앞에가 이제 채워질 거, 뒤에가 이제 채워야 될 것들. 이것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그 금액에 맞게 12번인 12,000원, 13번은 13,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1번부터 30번까지 있기 때문에 46만 5천 원. 네, 그러면 925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미니 저축 챌린지에서 채워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학기를 준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저축에는 들어가지 않고 신학기 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빙, 미니 세이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면 1,0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은 이렇게 세웠고, 2,000만 원을 모으면 어떻게 계속 굴려서 이자를 좀 발생을 시킬 거냐는 저축 챌린지 소개하는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2,000만 원은 1년 안에 과연 모을 수 있어? 저축 챌린지만으로 이렇게 할 때 계획을 좀,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서 1,000만 원을 지금 1월이 지나가고 2월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47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47주로 나누면 매주 21만 2,760원? 21만 2,800원 정도 모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4주를 하면은 21만 원으로 4주를 하면 84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달에 이걸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하고 있고, 이제 이번 6월에 36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12월에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을 좀 나눠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여름이랑 상반기랑 하반기에 조금 더 투척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부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목표를 얼마 정도 했을 때 그 금액을 일주일로 나누든지 한 달로 나누든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산 정도는 해주셔야지 거기에 맞게 반이라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성공을 해야지 목표를 잡아야 이제
반 이상이라도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저의 계획은 이렇고요. 생활비 남겨서 저축하는 거 아까 200만 원 있었잖아요. 30만 원 예산 중에서 미리 선저축 뭐 4에서 5만 원 정도 해준다. 그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이제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저축을 같이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한 금액보다 좀 더 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원래 신년에는 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 바짝 당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 조금 느슨해지긴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바짝 채워서 한번 저와 같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인더들이 꼭 다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바인더들이 있지만 한 개의 바인더만 하셔도 되고 그냥 파우치에 모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걸 아이템들을 다 사야지 보다는 나에게 맞게 그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1년 예산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이지만 함께 좀 예산들을 짜보셔서 한번 생활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영상들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꼭 나에게 맞는 것들은 적용을 하셔서 24년도에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